네, 안녕하세요. 차탄승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찍으면서 잠깐 조금 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일단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많이 올라갔다고 보이죠? 올라간 상태에서 놀다가 어떻게? 네, 밑꼬리 달고 현재 이렇게 좀 주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 차트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요? 지수를 봤건 지수. 우리가 지금 지수 업종 차트에서 코스피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코스피 차트거든요. 우리가 좀 요게 지금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자, 여기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여기 위쪽에 한번 흐름을 볼래요? 지금 코스피 차트. 자, 어때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죠? 강한 상승 이후에 어때요?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그죠? 박스권을 그리다가 주가가 급락을 하고요. 그죠? 급락을 하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것 같았으나 어떻게? 다시 주가가 내려가서 전저점 이탈하고 올라오고 다시 한번 어때요?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부분 또 한번 내려갔다가 상승이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지수가. 그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상승 이후에 뭐예요? 상승 이후에 박스권 그려주고 이 구간을 이탈한 이후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탈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어떻게 주가가 올라갔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자, 하락 찍고 자, 머리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 이탈 안 하면서 어떻게? 저점 찍어주고 올라가는 뭐야? 역헤드 앤 숄더 패턴. 즉 뭐요? 급등하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 3200선 구간만 넘어주면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요. 우리가 역헤드 앤 숄더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있어요. 요런 패턴. 요런 패턴이 뭐냐면 설거지 패턴이요. 자, 전고점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실패하고 끝나는 이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 주산을 하고 있는데 지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신고가로 가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이 아니죠. 주식에 눈먼 돈이 많이 들어와요. 눈먼 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일요일 오후 5시 반이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눈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눈먼 돈이 뭐냐? 잘 모르는 돈.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야, 주식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관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러면서 눈먼 돈들이 막 들어.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돈들이 막 쓸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눈먼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가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상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지금 트렌드 자체가 시총이 큰 놈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전주에 결과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면 자, 원전주 대장 누구죠? 두산 에너빌리티죠. 결과적으로 눈먼 돈이 들어와서 뭘 살 거다? 시총 큰 놈들 중에 원전이 대사다라고 하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눈먼 돈으로 계속 살 겁니다. 자, 지금 차트를 좀 보면 일봉을 보면은 어때요? 자, 올라갔다가 전고점 돌파 실패. 자, 우리가 이 부분을 3310포인트, 3280포인트라 해봅시다. 코스피에 3280포인트. 자, 실패했다가 전고점 돌파 실패하고 어떻게? 전저점 구간 이탈하고 꼬리 달고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다가 어떻게? 여기서 올라오는 흐름 나와주면 뭐가 된다? 두산도 급등하는 패턴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은 아니긴 하죠. 현재 구간을 보면 자, 전저점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안 됐죠.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안 됐어요. 요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양 자체를 봤을 때 코스피랑 굉장히 유사한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은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죠? 자,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고점 찍고 나오고 지지선 이탈한 이후에 그죠? 이탈한 이후에 어떻게
눌리고 다시 올라갔다.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모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두산이 지금 어때요? 두산이 이러한 모양이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어때? 코스피 지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돈들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돈들이 강하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자체가 주가가 이렇게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저점을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건 뭐다? 이 주가가 항상 왜 올랐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주가가 왜 올랐는지. 왜 올랐을까요? 맞아요. 체코 원전 이슈로 오른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요. 이걸로 이렇게 못 올라요. 핵심은 미국의 전력 관련된 원전 르네상스, 즉 원전에 대한 부분을 개방을 하면서 빠르게 원전을 늘리겠다라는 미국의 선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 얼마나 수많은 AI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 들어가는 전력에 대한 수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건데 전력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산 똑같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국내 원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으나 큰 영향은 없다. 이 영향 자체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 구간에서는 이 영향 자체가 이 정도다. 자, 우리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즌2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크게 강조됐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탈원전에 대한 부분이 국내에서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해외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지구라고 하면 이만큼이요. 이만큼. 미국 땅이 이만큼, 중국 땅이 이만큼, 유럽 땅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쓰는 전력에 비해서 전 세계가 쓰는 전력은 어때요? 굉장히 많죠. 거기다 데이터 센터까지 지어진다? 엄청나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또 뭐냐면 우리가 중동 쪽에도 이 AI 관련된 기업들이 뭐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동은 누가 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가 하기로 했죠. 언제? 웨스팅하우스랑 합의했을 때.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보시면 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뭐예요? UAE, 미국 빅테크와 데이터 센터 임대 칩 계약 협상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뭐요? UAE 대규모 대선 참여할 때 여의도에 내백흑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자, UAE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는 G42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인 AI 캠퍼스 참여를 놓고 협의 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자, UAE 미국 AI 캠퍼스는 총 5기가와트 규모로 미국의 최대 AI 인프라 프로젝트로 꼽힌다. 자, 이는 5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아부다비 방문 중 공식 발표했다. 캠퍼스는 약 29억 명이 거주하는 반경 2,000마일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서비스 속도와 안정성 강화하는 데 목적에 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UAE 쪽에 뭐한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증설될 예정이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한국, 중동 이렇게 쳐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재권 분쟁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단독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은 미주와 유럽을 뺀 중동,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되며라고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미국과 유럽 쪽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중동 쪽은 뭐가 돼요? 단독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즉 UAE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UAE 쪽, 즉 중동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국내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내 원전을 지어서 두산이 이 7년, 8년 동안 낼 수 있는 매출을 매년 1조라고 하면 1조까지는 안 되겠죠. 왜냐면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쵸?
5천억 정도 하고 영업이익이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원전 한 기당, 한 기에서 두 기당 요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돼요. 국내에서 이제 한다라고 하면 뭐 5천억 정도, 5천억에서 1조 매출이 1조에서 영업이익 1000억에서 2000억 요 정도 밸류에이션이 같이 녹아있는 건데 국내에서 원전 안 한다? 요거에 대한 밸류만 빼면 되는 거예요. 해외에 대한 부분은 원전 몇십 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두산에 뭐 있다? 녹아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해외에 엄청난 이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녹아있는 거다. 국내에 대한 부분은요. 해외에 대한 부분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국내에 대한 부분은 이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이 크게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뉴스나 미디어에 휘둘리면서 해외를 보고 우리는 두산의 주가가 인정을 받는 건데 자꾸 국내 쪽으로 엮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39조라는 시가총액은요. 결과적으로 절대 국내 수주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이건 앞으로 해외 몇십 기의 원전을 수주할 것이라는 몇 년 뒤까지 기대감이 부각되어 있는 주가라는 거예요. 즉 미래를 선반영 받은 거다. 우리 국내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새끼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현재 구간에서 이 패턴상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패턴상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조정을 많이 받고 그죠? 조정이라면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6월 한 30일에 매수했다고 한 사람이 지금 언제요? 9월 14일이죠. 며칠 지났어요? 거의 이제 3달 돼가요. 과연 올라가는 증시를 보고 두산을 가만히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힘들다. 지쳐있던 사람들 여기서 한번 털리고요. 여기서 한번 털리고 여기서 한번 털리고 또 올라갈 때 한번 더 털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털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산은 올라갈 때.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주가 올라가면 눈먼 돈들이 들어온다. 눈먼 돈. 그러니까 증시의 새로운 자금들, 즉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이 쌈짓돈 싸들고 주식시장 들어와서 털리는 구간. 눈먼 돈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잔인한 얘기지만 지금 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 눈먼 돈에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힘들겠지만 좀 잘 버텨보셔라.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 터지고 현재 구간 주가가 조금씩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가 많이 죽었죠. 그만큼 개인 투자가 많이 털려 있다라는 거고 금요일 장에서도 마찬가지 지쳐있던 물량들이 많이 나왔어요. 매매 동향을 제가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지쳐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요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내가 두산 들고 있는데 잘 버텨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이 두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가 급락을 했을 때도 왜 이 구간에서 매도하면 안 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 폭 지켜내고 평균 단가 내려서 어떻게 분할 익절 또는 비중 조절해서 현재 구간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8월 20일에 그죠? 8월 20일에 굉장히 좀 두산이 급락을 했을 때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죠. 두산이 급락을 8월 20일 날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이쪽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정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댓글 몇 개 달렸어요? 367개의 댓글 달렸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중요한 구간 때 제대로 버텨냈다라는 거고 우리가 댓글이 이렇게 367개 달리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 분석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현재 구간에서 정말로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제대로 대응 못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때 뭐 노예 계약이라는 부분으로 주가를 급락시켜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가는 이러한 구간들이 언제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멘탈 잡으시고 뭐 해야 돼요? 멘탈 잡으시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가짜 뉴스 정말로 뿌리 뽑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좋아요가 좀 많았던 부분들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나 대응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두산이 최근에 51,1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8월 20일 보이시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51,600원에 추가했고 평단은 56,000 또 만들어놨다. 자,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 들어갔냐?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 언제 들어갔어요? 이때 17,000원 이때 들어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당시에 계엄이 나오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구간 이 최저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12월 9일, 10일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원전을 계속적으로 제가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하다. 전력 수급, AI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원전은 국내 이슈가 아니라 해외 이슈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이때 당시도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24년도 자, 여기 12월 11일 보이죠? 12월 11일 언제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 구간. 거의 최저점 구간이죠.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뭐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유입하고 개인 투자자만 사고 팔고 손실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해라?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구간에서 꾸준하게 모아가셔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요. 뭐요? 추세 저점 구간. 최저점 구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17,000원. 그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때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중인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요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타이밍 잡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남기면 돼요?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위쪽 번호 몇 번? 010-9201 6329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 자 오늘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겁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 뭐요? 우주항공 관련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 2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10월달 이벤트를 보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즉 지금 9월 14일이죠. 아마 내일 늦어도 내일 9월 15일 정도까지만 나가고 아마 다른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셔라. 그래서 이거 우주항공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